자, 첫 번째입니다. 특정 후견의 개시예요. 특정 후견의 대상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일시적 후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특정 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사건 본인 피특정 후견인이 된다고 해요.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이 피후견인에 대한 계속적 보호죠. 계속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 후견은 일시적인 보호 또는 특정한 업무, 특정한 사무에 대한 한정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좀 있고요. 피특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 달리 행위 능력에 아무런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은 법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었죠. 사소한 일용품 구입 같은 행위 빼고는요.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법과 실무에 좀 괴리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피한정 후견인도 제한 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나 실무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겠지만 우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때 우리 권한 범위 즉 피한정 후견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본인이 하려면 피한정 후견인이 행위를 하려면 한정이죠.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피한정 후견인이 할 수 있었다. 이런 동의권 규정,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한을 많이 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피한정 후견인이 행위 능력자라고 칭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행위 능력자로서의 우리 정상적인 권한 행위를 할 수 없었다. 행위 능력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피특정 후견인은 정말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행위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연속적인 절차로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정 후견은 이에 반해 일회성 또는 기간 제한, 일회성은 특정한 사무죠. 특정한 사무. 자, 그 다음에 기간 제한적, 일시적 후원이죠. 이런 절차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회성 또는 기간 제한적 절차라는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 제약의 정도입니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워요. 허나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일상적인,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무상 특징을 볼게요. 특정 후견 심판 청구 사건의 실무상 특징입니다. 이 실무적인 문제예요. 현재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특정 후견 심판 청구 사건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원론적으로 보면 특정 후견 우리 사건 자체가 원래부터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사건 중에서 대다수는요, 정부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 이걸 공공후견이라고도 불러요. 공공후견으로 불리는 위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후견인의 발굴이라던가 후견인의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실무상 사건 본인 즉 피특정 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법원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청하는 이 주체가 이런 정부랑 지자체가 대부분이니까요. 좀 신뢰성이 제고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란 무엇이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부의 일환으로 후견 심판의 청구라든지 심판 비용의 부담, 후견인의 보수 등 후견 관련 비용의 부담 부분입니다. 비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피후견인 및 후견인의 발굴, 후견인 관리와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 취약 계층이 이런 후견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바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이 공공후견 사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요, 사건 본인과 이해관계인의 의사,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잔존 능력,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재산 상태, 후견의 필요성, 후견인 후보자의 경력과 결격 사유 등을 사전에 미리 조사하고 확인해서요, 특정 후견 심판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에 따라서 대다수의 공공후견 사건에서는 정신감정 절차, 그 다음에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실무예요. 그래서 거치지 않고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실무적인 절차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